안녕하세요. 바로경제24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발표 결과부터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국내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 우려까지 오늘도 국내외 경제 전반의 주요 이슈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우수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조사에서 감자탕 프랜차이즈 부문 1위의 만나감자탕이 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리브가 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이 브랜드는 특별한 조리법과 특허 메뉴 개발, 합리적인 가맹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외 약 80개 지점을 운영하며 꾸준한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전통식품 전문 브랜드 서일농원도 같은 조사에서 식품 전통장류 부문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대째 이어온 전통제조법으로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간편 조리 제품 출시 등 현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 부문에서는 더피플라이프가 5년 연속 1위를 수상했습니다. 장례부터 웨딩, 크루즈, 장지까지 전 생애 단계를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와 맞춤형 혜택 프로그램으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상조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수산물 전문 브랜드 훈훈수산은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26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식품 수산물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신선한 품질과 고객 중심 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제조 시스템과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K 유통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베트남의 정치적 특성상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리스크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합작법인 설립과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치지 못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분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0%로 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과 임대업 등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한은의 순이익이 4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증권과 해외증권 운용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증시 동향을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2%, 0.2%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이란 평화협상 교착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2%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분기 고유가로 인한 재고평가이익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이는 장부상 이익일 뿐 실질적 이익이 아니어서 업계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2분기 유가 안정화 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산업 전반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만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보호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국들이 관세와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으로 인해 지난해 신규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이 될 정도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게임업계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니가 5월 1일부터 PS5 가격을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공식 판매점과 온라인몰의 PS5 재고가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값 급등에 따른 치플레이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전 구매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빠른 공급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소규모 재건축이 사업성 부족과 높은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10년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74곳 추진 사업 중 착공은 7곳, 준공도 7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강업계에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3월 조강 생산량을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시키면서 세계 철강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 해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철강사들의 가격 정상화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 관련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중동 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우수 기업들의 소비자 만족 지수 수상부터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변화까지 폭넓은 경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금융권 연체율 증가와 전기차 시장 개방성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지금까지 바로경제24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내일도 더욱 유익한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